자, 기하 1번부터 쭉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볼게요. 8문제. 자, 23번 문제 먼저 보시면 일단 내적 기본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기본적으로 내적 자, x끼리의 곱, x좌표의 곱 더하기 y끼리의 곱 해주시면 자, 3k가 9가 나오기 때문에 k가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포물선에 대한 기본 문제가 될 텐데 포물선 기본형이죠. y제곱은 4px, p가 오른쪽에 있네요. 0보다 큰 쪽에.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물선, 기본적인 포물선 하나 그려주시고, p가 어딘지 모릅니다. 자, p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준선. 자, 준선 표시해주고, 자, x좌표가 1인 점 P가 있습니다. x좌표가 1인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이쯤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 점과 P, 0 사이 거리가 3이다. 이 거리가 3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기 때문에 이 거리가 3이면 이 거리도 3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 거리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만큼이 P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약간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1이겠다. 자, 그럼 여기서 p 더하기 1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p의 값은 2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였고 자, 포물선 문제 풀 때 이게 좀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포물선은 푸는 방법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항상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초점을 찾는다. 자, 첫 번째는 초점을 찾는 거고 두 번째 자, 초점을 찾았으면 당연히 준선 표시해 줘야겠고요. 자, 초점 찾고요. 그 준선 찾아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정의. 자, 정의라는 건 한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이 초점까지의 거리와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 자, 이게 그 평물선의 정의를 사용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선의 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확인해 주는 거. 자, 물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직사각형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풀어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23번으로 갑시다. 자, 23번에는 A좌표와 B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이 0이 나온다. 자, 우리 내적이 0이 나온다라는 거.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자, 수직. 내적이 0이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나타내는 각이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O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이 0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3,0과 0,4를 먼저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x좌표와 y좌표 위에 3,0이라는 a좌표가 있을 거고, 자, 3,0. 자, 그 다음에 0,4라는 b좌표가 있습니다. b가 0,4. 자, 이렇게 두 점을 표시해주고, 자, AX와 BX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자, 수직이라는 거, 서로 직각이라는 거는, 자, 당연히 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자,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자, 여기 5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5가 될 거고, 자, 원 그려주시면 반드시 그 원의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어야 되니까, 여기도 지나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자,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점 x가 나타내는 도형 위에 점 P 중에 P가 원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가 5가 되겠죠. 원점이니까 OP 벡터와 AB 벡터가 또 수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직선에 수직인 벡터를 그어 주시면 자, 이게 바로 P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OP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수직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물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가 3,0과 0,4를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을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해본다면 기울기만 한번 구합시다.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4만큼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게 서로 수직이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O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 기울기가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x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 역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얘랑 얘의 중점이 될 거니까, 자, 2분의 3, 2. 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해서 자, 중심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반지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5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5가 되면서 자, 방정식 한번 세워보시면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이다. 자, 이 원의 방정식과 y는 4분의 3x를 연립하게 되시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길이까지 구할 수 있으니 뭐 문제가 되는 건 없겠죠. 물론 이렇게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OP 벡터의 크기, 즉 OP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실 거고, 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될 테니까, 자, 이 삼각형만 따로 옆으로 빼와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자,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3, 자, 여기 길이가 5인 이런 직각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4는 자, 5 곱하기 높이로도 표현 가능하겠죠. 5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h가 5분의 10이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5분의 12가 되니까 자, 2배 해주시면 OP 벡터의 크기는 5분의 24다. 자, 이렇게 길이만 간단하게 구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좌표를 찾는 문제에서는 연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6번은 한 초점이 10,0이고요. 이거 쌍곡선이 나와 있네요. 쌍곡선 나와 있고, 그래프 한번 그리고 이것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X좌표와 Y좌표 한번 표현해 주시고, 자, 한 초점이 10,0입니다. C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쌍곡선 일단 하나 그리고 시작할까요? 쌍곡선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자, 한 초점이 C,0입니다. 자, 그리고 A제곱이 8이니까, 여기가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루트 2. 자, 당연히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C가 3인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3,0. 자, 여기도 반대쪽에도 C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고요. 자, 1, 4분면 위에 점 A에서의 접선. 자, A에서 접선이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를 A라고 하시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X절편. 자, Y가 0일 때 X값. 즉, 이 좌표가 C-1이다. 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A의 Y좌표를 구하라. 자, 우리 2차 곡선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점을 자, x1, y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x1, y1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것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8분의 자, x 두 개를 하나를 x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y 두 개 곱해진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y1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x절편, 즉 y가 0일 때 y에 0 대입하시면 자, 8 양분의 곱해 봅시다. 자, x1, x는 8. 자, 이 x좌표가 x1분의 8이 나올 건데 이 x가 c-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분의 8이 c-1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 c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c가 3이기 때문에 2가 나오려면 x1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1이 4가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a의 y좌표 구해야 되니까 x에 4를 대입해 보시면 y값 구해줄 수 있겠죠. 자, x에 4를 대입해 보니까 8분의 16, 2 마이너스 y제곱이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y제곱이 1이기 때문에 y값은 1이다. 자, 이렇게 a의 y좌표까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번까지 됐고요. 자, 다음 2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7번에는 그 양수 a와 p가 존재하고, 자, 지금 식을 보니까 적당히 평행이동된 포물선이 있다. 자, 평행이동 되기 전, 평행이동 되기 전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얘는 일단 기본형이 y 제곱은 4px.
자, 이런 포물선을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요. Y축 방향으로 4루트 3만큼 평행 이동됐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초점 F와 OF가 포물선과 만나는 점 P의 P좌표가 OF의 중점이다. 물론 이거 그림이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림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자, X축이 나와 있고요. 자, Y축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그 포물선 하나 그려져 있긴 하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Y축으로 4루트 3만큼, 즉 여기가 4루트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시험지 한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OF, F 초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래서 OF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초점 F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OF의 중점, OF의 중점이 P라고 했으니 여기가 P가 될 거고요. 자,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P에서 이 준선, 자, 준선도 여기에, 자, 여기가 A니까 마이너스 A의 준선이 있겠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A. 자, P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 내린 게 H입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게 H다. 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H가 4루트 3이라고 나와 있네요. FH. 여기 길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길이가 4루트 3이다. 이거는 이따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좀 알아내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 포물선이 나왔죠. 포물선에 초점이 나와 있고요. 초점에 따른 준선. 이거 A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A가 아니고요. 여기 마이너스 A까지는 있고, 자, 여기서 초점까지, 아직 초점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초점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일단은 몇인지는 모릅니다. 여기가 X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래프도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게끔, 실제로는 좀 더 옆에 오른쪽으로 다가와야겠죠. 정확히 그린다면. 자, 일단은 준선이라고 표현만 합시다. 자, 일단 준선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자, 그림 보면 아마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할 겁니다. 준선이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포물선에 초점이 나와 있고요. 이 포물선의 초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다. 자, 그럼 여기도 같다라고 표현해 주실 거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았으니까 전부 다 세 개의 길이가 같다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y제곱은 4px라는 건 원래 p, 0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건데, 자, A만큼 4루트 3만큼 평행 이동이 됐으니 이 초점의 좌표 역시 자, P에서 A만큼 평행 이동이 됐고요. 자, Y좌표도 4루트 3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만큼 우리 그 초점이 P였으니까 원래 이만큼이 P가 되는 게 맞죠? 자, 이만큼이 P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만큼 A만큼 평행 이동했다. 저희가 P 플러스 A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평행 이동 되기 전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평행 이동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우리 원점으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초점을 P, 0이라고 하면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P였으니까 이 길이는 항상 2P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적당히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길이는 변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대로 옮겨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2P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2P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좌표도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P 플러스 A였으니 이만큼이 P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는 P 마이너스 A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준선의 실제 길이는 A 마이너스 P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뺀 게 이 P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준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어떤 거가 더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P, 자, 문제를 쭉 보시면 아까 여기가 4루트 3이다. FH, 이 길이가 4루트 3인 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니까 피타고라스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길이 나타내시고 사루트 3이 지금 여기 높이도 사루트 3이죠. 지금 그림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루트 3만큼 평행 이동됐던 거니까 지금 이 높이도 사루트 3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그리고 이 길이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자, 저기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4루트 3에서 이 P좌표의 높이를 빼주시면 되는데 이 높이를 지금 알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4루트 3 자, 이 길이가 지금 이게 같다라고 했었죠, 이 길이가. 이 두 개가 길이가 같으니까, 자, 여기서 나눴을 때 당연히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이거 절반으로 중점이니까 여기도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4루트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2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근데 1대 2, 이 비율 관계가 보이니까 우리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지금 이 P의 길이는 6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1대 2대 루트 3, 피타고라스 쓰셔도 상관없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P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 구해주시고, A는 그러면 어디서 구하면 되냐? 자, A 값은 뭐 여기 나머지 여기 4루트 3이었다. 이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4루트 3이었고요. 우리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으니 이거와 이거가 2배다라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 뭐 다 이용하셔도 되겠죠.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높이가 몇 컴마 2루트 3입니다. 자, 여기가 2루트 3이었으니까 당연히 2루트 3일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럼 여기 포물선에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2루트 3을 y값에 집어넣어서 x값 대입해서 x값 찾아낼 수도 있겠죠. b가 3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자, 물론 여기 좌표가 p 플러스 a라서 이거의 절반이다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2분의 p 플러스 a다.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얘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P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에 2루트 3 대입하시면 2루트 3의 제곱. 4, 3, 12. 자, 12는 4P. 자, 12에, 자, X에 2분의 P 플러스 A 넣을 겁니다. 자, 2분의 3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빼기 A. 자, 식이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약분하시면 1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1이다. 자, 얘는 2분의 2a니까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 마이너스 a가 1이다. 그래서 a 값이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a와 p를 구해 주시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2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8번으로 넘어오시면 자, P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Q가 2, 0입니다. 자, 이것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쯤에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여기가 P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2, 0이죠. 2, 0은 대략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자, 2, 0, Q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P와 Q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r이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일단은 Q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PR인 직선. 자, R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R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자, R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5, 루트 3을 지난다고 하네요. 이 PR 벡터가, 방향 벡터가 PR인 벡터가. 자, 그러면 일단 A, 0, A, 0을 중심으로 하고요. A, 0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고,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건데, 그 원 위에 R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Q를 지나면서, 여기를 Q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PR인 그 직선이 5루트 3을 지나고 그 R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원 위에 R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원 위에 어떤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반드시 이렇게 접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게 R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그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 반드시 Q를 지나가야 된다. 자, Q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PR이라고 했으니 자, PR 벡터. 자, 이런 벡터가 Q를 지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P에서 R까지 갈 건데
R이 여기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Q를 지나고, 자, 그러면 A, 0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중심이 A, A, 0이 돼야겠죠. 자, 그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립시다.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중심이 A, 0이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1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5, 루트 3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쭉 가다 보면 5, 루트 3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정확히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 벡터가 PR 벡터라서 지금 PR 벡터가 이렇게 방향 벡터 이런 직선이 있는데 꼭 P를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자, 이거와 평행하게 P를 안 지나고 Q만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조금 더 옆으로 움직인다면 이 직선도 옆으로 같이 움직일 건데 그때는 P를 지나지 않겠죠. 그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특수한 케이스, 가장 그 떠올리기 쉬운 케이스로 한번 그려주시고, 자, 5루트 3을 지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x좌표가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따라 y좌표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 2,0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0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자, x가 2분의 3만큼 증가할 때 자, y는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y는 2분의 루트 3에서 0까지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만큼 증가했네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건 각도가 30도, 여기가 6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를 이루고 있다. 자, 물론 이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x가 3분의 y가 루트 3만큼 증가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0도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자, 여기가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2,0이었으니 a가 4가 나온다. 자, 그래서 A 값이 4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자,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다음 29번으로 갑시다. 자, 29번으로 가보시면, F가 5루트 5, 여기가 5루트 5, 0이래요. 여기는 마이너스 5루트 5, 0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A제곱, 타원 하나 나와 있죠. 여기가 A. 자, 그 다음에 여기가 B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코사인 FA, F' 나와 있습니다. FA, F'.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2다라는 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를 한번 사용을 해보실 건데, 자, 타원은 두 변의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직각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직각이라는 거에서 우리 뭐 피타고라스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AFC요. 각 AFC 이 각의 크기와 각 BFF', BFF'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어떤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되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같은 각은 우리 막꼭지각도 있죠. 이렇게 해서는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야 되니까 자, 이 A를 그대로 대칭 이동시킨 게 이거의 연장선이다라는 거야. 물론 그림이 좀 다르죠. 이렇게 똑같은 각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 점을 A'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야 막꼭지각으로 서로 같은 각, 이 각과 다 똑같은 각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초점. 자, 타원 위에 한 점이 새로 생긴 거니까 당연히 다시 다른 초점과의 거리도 한번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길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뒷변분의 밑변, 이게 13분의 12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C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길이, 지금 여기 길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10루트 5, 5루트에서 5루트 오니까 여기가 10루트 5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길이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길이가 더 이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코사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두시고 여기 길이를 x라고 둘까요? 뭐 x나 y나 문자 아무거나 두셔도 상관없어. a랑 b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세울 수 있는 식 먼저 세우고 시작합시다. 일단 초점의 좌표가 5루트 5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a제곱 빼기 b제곱이 25에 50이다. 자, 일단 이거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길이를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온 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길이를 한번 그러면 표현을 합시다. 자,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13K, 12K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럼 여기가 13K가 되겠죠. 자, 여기를 13K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을 12K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를 12K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5K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이용하셔서 이렇게 5K로 표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가 13K였으니까 평행 이동시키기 전, 여기 길이도 여전히 13K가 될 거다. 자, 여기도 13K. 자, 그 다음에, 자, 이 12K는 전체 끝까지가 12K입니다. 끝까지가 12K고요. 자,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여기를 알아내셔야겠지. 자, 일단은, 자, 5K와 여기 끝까지가 12K입니다. 그리고 여기 13K니까 전부 다 더해보시면 25K에 30K. 즉, 자, 30K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뭘 의미하냐. 자, 우리 여기 5K와 자, 12K 말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다시 13K와 이만큼의 길이도 합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 큰 삼각형 A'과 B와 F'이 연결한 이 큰 삼각형의 둘레는 자, 4A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2A, 그다음에 여기서 2A가 될 거니까 이 길이가 4A다. 자, 그러면 15K가 2A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과 A와 F로 돌아와서 이 길이의 합 역시 2A가 돼야 돼서 15K를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 길이가 13K라면 우리 여기는 2K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이를 다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2K가 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잘린 길이, 이 길이는 10K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5K와 10K와 10루트 5를 이용해서 K값마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5로 약분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 K와 여기는 2K, 자, 여기 5로 약분을 일단 먼저 해주시면 여기는 2루트 5다. 자, 그래서 빗변이 얘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K제곱 플러스 4K제곱. 자, 이거 제곱하시면 20. 자, 그래서 K제곱이 4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K 값이 2다. 자, 이렇게 K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K 구하셨으면 길이 다 표현할 수 있겠죠. 10, 20. 실제 길이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자, A 플러스 B를 알아내야 돼요. 관계식 하나 나와 있으니까 다른 관계식까지 세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아까 어디였죠? 여기. 여기에서 15K가 2A였으니까 K에 2 대입하시면 자, A는 자, K가 2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자, A가 15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A에 15 대입하시면 15의 제곱 225가 될 거니까 자, 여기서 B 제곱을 뺀 게 50이다. 자, 그러면 B 제곱은 175가 나오게 되고요. B는 루트 씌워주니까 5 루트 자, 5 루트 25에 몇을 곱하면 됩니까? 25에 7 정도 곱하면 될까요? 그쵸? 자, 그래서 B가 5 루트 7이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둘의 합은 15 플러스 5 루트 7이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이 15 플러스 5 루트 7이, 아닌가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했나? A가 15고요. 15, 15, 225 아닌가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50이 아닌가?
5, 25. 아, 여기서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거 제곱이 25에 5 곱하니까 125구나.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여기가 125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다 125로 바꿔서 계산만 마지막으로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12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b제곱이 100이 나오네요. b는 10이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자, a가 15였고요. b가 10이어서 답은 25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타원의 정의를 잘 사용한 거죠. 두 변의 길이 두 초점부터의 거리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거 잘 사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0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점수대가 목표가 몇 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30번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겠죠. 실제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 30번 문제는 그냥 건너뛰시고 30번 문제는 걸으시고 다른 문제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0번도 해설은 해드릴게요. 자, 30번은 일단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래프 그리기도 쉽지가 않네요. 문제가 꽤 복잡합니다. 자, X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Y좌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좌표랑 B좌표, C좌표 이게 다 2, 자, 2짜리네요. 자, 이런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요. 길이는 전부 다 좌표가 2라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자, 이 좌표가 2 플러스 2 루트 3이네요. 자, 여기에 2 플러스 2 루트 3. 자, 이런 좌표가 하나 나와 있고, 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려주시고,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BC와 C2를 움직이는 점, 좌표 표현을 해야겠네요. 여기가 A, B, C, D, E.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BC와 C2를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누가 P가 있고요. 자, 그러면 P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또 여기에 이 위에 P가 존재할 거다. 어딘가에 P가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그럼 Q가 움직일 수 있는 건 A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이런 원 위에 Q가 있을 수 있다. 어딘가에 Q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A, B, C, D 네 변을 움직이는 점 X가 있습니다. 자, X는 이 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AP 벡터 플러스 AQ 벡터. 자, AP 벡터 플러스 AQ 벡터. 자, 이 벡터가 AX 벡터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AX 벡터를 만족시킨다. 자, 이때 절대값 EX. 이게 최소가 되는, 자, EX 벡터가 최소가 되는 두 점 PQ를 그때 P1, Q1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가 되는, 자, 최대가 되는 각각의 점을 P2, Q2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P1, P2 벡터. 자, 플러스, 내적이네요. Q1, Q2 벡터. 자,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느 정도 그려졌고요. 여기 그래프 다 그려졌고 이제 그래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AP 벡터와 AQ 벡터의 합이 AX 벡터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한번 봅시다. 자, AP 벡터라는 거는 A에서 출발해서 P로 어딘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A에서 Q로 갈 거다라는 거야. 자, Q는 이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향 어디로 가는 이런 벡터가 될 거고요. 그다음 AP 벡터는 여기서 출발해서 P로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다라는 거야. 이 두 벡터가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이 중심에서 어떤 직선,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도 아니죠. 두 개의 직선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벡터가 될 거고, 그다음 하나는 원 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가 될 거다. 두 벡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일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결국 AX 벡터라는 거야. AX는 여기 정사각형 위에 있는 X로의 벡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원 위의 점이라는 힌트, 이 직선 두 개보다는 원 하나가 더 편하니까, 자, 원 하나가 더 편하니까, 자, 우리가 A에서 P로 가는 벡터다. 그러면 우리 P가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 P에서 한번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랑 똑같은 원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근데 P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가능한 거니까, 원이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쭉. 원이 이렇게 쭉 그려질 거고요. 자, 만약에 P가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겠죠.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물론 P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원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원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옆으로 가면서 원이 조금 더 크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원이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너무 커졌나? 조금, 조금 더 비슷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이 쭉 그려질 거다라는 거.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 자, 그럼 이 원은 왜 그렸냐? 자, 그럼 AP 벡터에서 그 다음 AQ 벡터인데 그 AQ 벡터. 자, 우리 AQ 벡터가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AQ 벡터를 뭐로 옮길 수 있냐? 자, PQ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PQ 프라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P가 예를 들어 한 이쯤에 있다 해봅시다. 자,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었어. 자, P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요. 이런 원이 하나 있겠지. 그럼 AP 벡터는 이렇게 AP 벡터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AQ 벡터는 AQ 벡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AP 벡터 더하기 PQ 벡터, Q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PQ 프라임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원을 옮겨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원들을 나타내서 한 번에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X의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가장 먼저 P가 제일 왼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보라색 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AP 벡터에 맞나요? P가 중심이니까 맞죠? 맞죠. 초록, 그 파란색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AP 벡터 더하기 PQ 벡터. 자, PQ 벡터는 여기 위에 다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 X는 이 정사각형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 점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 점부터 당연히 여기 아래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P, PQ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얘가 조금 더 사이에 있어요. 좀 더 사이에 있을 때도 A, P, PQ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자 실제로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다 올 수 있겠죠. 여기 다 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X의 범위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나올 수 있는 X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위까지겠죠. 만나는 점이 조금 더 기네요. 자, 오른쪽에서 좀 더 길게 표현되겠다. 이게 원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으면, 그 다음 다시 한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 X 벡터. 자, 이 벡터는 뭐냐면, 이가 여기 있네요. 이라는 점이. 이부터 X까지의 최소.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인 이게 최소가 될 거고, 여기로 가는 게 최소가 될 거고, 자, 최대값은 당연히 가장 멀리 가는, 여기가 가장 멀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최대값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최소값에서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황을 좀 잘 봐봅시다. 이게 좀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 보이는 게 많이 어려울 거고 자, 일단 여기가 2 플러스 2 루트 3이다라는 건 여기까지가 2였어. 여기까지가 2였으니까 이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거. 자, 이 길이가 2 루트 3이다. 근데 우리 이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대 루트 3이야.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 각도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6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60도여야 되니까 자, 이 정삼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4네요. 자, 이런 정삼각형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60도라는 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 자, 여기가 60도다라는 거.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 좌표로 한번 설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 우리 좌표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P1도 역시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길이를 좀 알아야 될 건데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얘는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원 중심이 존재하는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당연히 이 길이가 반지름인 1이 될 거다라는 거야. 원래 원의 반지름이 1이었죠. 자,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우리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될 거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x좌표가 2였고요. 우리 여기 길이를 아니까 여기 좌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P1이 될 건데, 우리 P1의 좌표는, 일단 X좌표는 2가 될 거고요. X좌표가 2였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Y좌표는 원래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 루트 3만큼 올라갈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자, 3분의 2 루트 3만큼 올라갈 거다. 자, 그럼 P1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Q1은 그럼 어떻게 되니? 자, P1의 좌표가, 죄송합니다. P1의 좌표가 여기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P1의 좌표는 원의 중심, 여기 파란색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죠, 여기 좌표. 자, 여기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가 1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볼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시면, 자, 다시 여기 60이었으니까 다시 여기가 60이 될 거고요. 1대 2대 루트 3 사용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만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직선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우리가 여기 좌표, 여기가 이 주황색의 끝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점이 P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x좌표가 2였고요. 자, 여기 길이가 1이었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1. 자, 1대 2대 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자, 일단 x좌표는 2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더 간 거니까 2에서 출발해서 2분의 1만큼 갔습니다. 2 플러스 2분의 1 컴마가 될 거고요. 자, y좌표도 표현할 수 있겠지. y좌표. 우리 여기 길이만 알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길이. 자, 이만큼의 길이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가 60도니까 마찬가지로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 또는 아까 우리 높이가 3분의 2 루트 3인 거 알았으니까 거기서 이걸 빼주시면 여기 높이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래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였는데 이 마이너스 2에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얼만큼?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거야. 우리 1대 2대 루트 3 사용을 해볼까요? 자,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2 루트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유리화해서 6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렇게 P1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Q1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Q1의 좌표는 원래 Q는 여기에 있어야겠죠? 자, 이 방향 벡터 그대로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은 여기서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자,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x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높이 2였는데 올라갈 겁니다. 얼마큼? 2분의 루트 3만큼 올라갈 거야. 자,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러면 P1과 Q1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P2와 Q2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도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될 때가 이 x벡터의 최대값이다. 자, 이 x벡터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P는 이미 결정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 좌표가 P좌표가 될 거니까 자, P2 좌표는 저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Q2의 좌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Q2의 좌표가 자, 여기로 온다라는 거는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P1이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로 다가온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보라색 상황이었죠? 보라색 상황. 자, 정확히 이 보라색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AP 벡터의 PQ 프라임 벡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 벡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그래서 Q2 벡터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갈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그대로 될 거고요. 자, P2 벡터 역시 여기 좌표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원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 1만큼만 옮겨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P1과 P2 정확하게 다 찾았으니까 자, 두 개의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P1, P2 그러면 이거 둘이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에서 이거 빼고 자, 이거에서 이거 빼고 마찬가지로 빼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둘의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을 더해주시면 벡터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이런 그림 그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 지금 벡터를 옮기는 거, 시점과 두 개 그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더해주는 거, 옮겨주는 것 연습해 보시면, 그래도 좀 어렵긴 하죠.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시험 때는 30번 난이도 정도는 그냥 제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자, 일단 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